이처럼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멘토입니다. 예, 정지훈 멘토님. 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아, 예. 좀 잠을 못 자셔서 좀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눈이 충혈된 부분들은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컴퓨터를 많이 봐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은 전부 컴퓨터 많이 보신다고 눈이 많이 충혈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모기 때문에요. 때이른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이 모기에 타겟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콜레스테롤은 주로 이제 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술 즐겨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기 조금 줄이시면 모기에 타겟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시죠. 자, 여름 불청객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선풍기 하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선풍기 바람을 싹 돌리게 되면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채취 때문에 일단 모기에 물리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기약을 뿌리기가 싫다, 모기약을 설치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선풍기 한 대로 있으면은 충분히 여름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많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선풍기 틀어놓으시고 주무시진 마시고요.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요 부분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영향 없이 지나간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다음, 장에서 또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무난하게 만기를 마무리를 좀 졌습니다. 외국인은 20거래일 넘는 일수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경제 방송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제 신흥국 쪽으로 다시 외국계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주가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틀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전략들 세워드렸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를 하지는 마시고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540포인트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전략,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1020원대가 붕괴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해서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는 거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 때는 환율에 대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원화 강세 수혜 종목을 꼭 찾아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1,000원대가 이탈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화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자는 정재훈 멘토님 얘기했는데요. 저는 좀 그 부분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유동적이죠. 일단은 환율에 대한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환율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원인들을 보게 되면 외국계, 즉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도 아직 유동성에 대한 공급, 즉 우리도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환율에 대한 방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방어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대응만 있어준다면 방어, 즉 수출주 중심의 우리나라 국가에서 환율을 무관하게, 즉 내몰라라식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금융당국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김용준 멘토님과 출연해서 바로 이틀 전이죠. 외국인 수급이 열세지 지금 기간이 언제쯤 들어올까요가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수급으로 지금 시장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제가 코스닥 저점을 524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524포인트 부분에서 살짝 눌림이죠. 살짝 거기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저희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는 훨씬 현명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한은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쥐고 가는 그런 지금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장 본격적으로 이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이 한국콜마는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로 분할이 됐죠. 그 분할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좀 강한 상승, 즉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의 효과,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한국콜마.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내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이 돌아다니면서 순환 상승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좀 진출했었죠.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각광을 좀 받으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분할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아마도 지금 현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쪽에서 뭐 미니 경기 부양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 즉 성장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수 촉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됐죠. 이제 만기일이 끝나고는 내일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면 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여건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 즉 정배열권역에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뭐 많이 올랐다라고 손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많이 올랐습니다. 4만 거의 4천원 부근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엔 한 만큼의 올라간 폭이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가격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이 폭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목표가가 됩니다. 목표가를 도달해주고 난 이후에 일주일 정도 횡보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결국에 42,000원짜리대를 종가 기준으로 깨지가 않는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금일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매물사를 좀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관 조정 형태로 조정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증시 Q 예보세를 통해서 제가 상담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가 이제 분할이 되면서 어떤 한국콜마가 굉장히 좀 하락폭을 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담을 신청하셨던 분께 제가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분할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한국타이어도 보시게 되면 분할 이후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분할 이후에 계속 좀 하락을 하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금방 회복을 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쪽이고요. 지금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이후에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분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어떤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일단 분할을 해서 더 확보된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신다면 분할이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그랬고, 한국콜마 홀딩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제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상담하셨던 분은 충분히 지금 잘 지고 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역사적으로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안 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공부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 KPS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 수주했다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하고 3,07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한전 KPS의 강한 상승세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전 KPS는 우리 정재원 멘토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좀 오래됐었죠. 그 오랜 기간 때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재원 멘토님 얘기 안 듣고 갈 수 없겠습니다.
멘토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유틸리티 섹터 중에서는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있었는데 상반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전 KPS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2년차 때는 이 2년차 때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정부 수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LED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많았죠.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일단 밀려 내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최근엔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뭐냐면 원전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히려 더 비중을 늘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수주들도 상당수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올 하반기 정도 때부터 이제 신흥국 쪽에 원전에 대한 입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도 아마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코스피 200에 좀 편입이 되면서 나름대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 단 너무 빨리 이 조정을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라면 즉 가격 조정이 아니라 박스권에 좀 행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자력이 제일 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에 대한 위험 여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이 한때 조금은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 공급원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제일 싸다는 것이죠. 투자비가 제일 싼 데 비해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것. 그런 것이 향후 미래에도 과연 이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전기 생산원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핫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턴이네요. 이 넥스턴은 제가 한때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 익절이 되고 난 다음에, 즉, 어깨 부근에 팔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넥스턴은 여전히 실적이 좋고, 주축 이동형 CNC 자동 선반 등 10개의 신제품을 이용해서 굉장히 새로운 날개를 좀 달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의 출품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올해 4월 달이었죠. 4월 달에 신제품 출품에 대한 이제 행사를 한번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한 인기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도한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정전 멘토님,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재상승, 즉, 리바운딩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뭐 주가가 8,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저점권 거의 50% 가까이 좀 밀려내렸었죠.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뭐 박스권역으로 일단 수렴 과정 좀 거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을 마무리를 짓고 그냥 다시 밀려 내려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시 움츠렸다가 재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넥스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그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345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총 주식수도 5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결국 대주주의 지분을 빼게 된다라면 지금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쉽게 올릴 수 있고 그만큼의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본다면, 즉 찾아본다라면 이 하반기 시장에서도 이 넥스턴처럼 큰 폭의 성장, 즉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넥스턴 같은 경우는 긴 기간의 어떤 박스권 형태에서 돌파가 돼갖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혀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이 기관 수급을 땡기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옴으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기관의 수급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그렇게 무리 있는 가격대라든가 지금 자리대가 큰 어떤 하락을 겪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재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장 특징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NS트리 오늘장 2.2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0.3%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이후 또 한 번의 수익률 갱신이 이어질까요? YB로드가 오늘장 14.89%를 기록하며 현재 17.4%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DNB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2,925원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어제에 이어 18.6%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훈 멘토가 YB로드로 17.4%를 기록하며 단숨에 3위 자리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4위는 김영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4%를, 5위는 예병군 멘토의 NI스틸이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윤테스트가 21%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3.4%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69%로 2위를, 정동 멘토가 41.8%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상막하 투맨쇼가 시작되면서 우리 정재훈 멘토가 진짜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위자를 좀처럼 내주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서 AS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이 이제 10%대가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순위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탑5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NI스틸. 제가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동성홀딩스, 자, 나쁜 자회사가 하나도 없다. 즉 좌식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개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5.8% 수익 구간에 있고, TK케미칼 기대가 좀 높습니다. 한국큐빅 역시 기대가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오늘 정재훈 멘토의 YB로드처럼
급격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 좀 짤막하게 해드렸고요. 자, 오늘 제 히든 카드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소리겠죠, 그죠? 예, 그 중에서도 램프하고 샤시를 만드는 회사다. 요 얘기고, 예, 현대, 기아, 한국 GM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거꾸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GM을 통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한국 GM을 통한 외 해외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진출을 해 있고,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알라바마 주에 있죠, 그죠? 알라바마.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습니다만, 저희처럼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한, 사람들은 알라바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에 지금 진출해서 공장이 한참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지금 진출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회사는요, 제품에서 보셨다시피 램프하고 샤시 제품입니다. 근데 이 램프란 것이 자동차의 필수 부품입니다. 차가 뭐 등 라이트 없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라이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이 라이트가 이제는 또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HID라고 해서 High Intensive Discharge System으로 시작해서 지금 LED, 즉 LED 제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HID, High Intensive Discharge System은요, 자, 이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안에 충전을 해서 탄소를 태우면서 발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룩스 단위로 밝기를 표현하고 온도를 켈빈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 HID 같은 경우에는 6000켈빈, 즉 4000에서 6000켈빈의 주광색을 띠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저전력의 LED 램프로 이제 또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라이트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가 아닌 다른 부품들, 즉 리어 램프라든가 그 다음에 깜빡이 등, 방향 지시 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향 지시 등을 비롯한 모든 제품들이 이 자동차 쪽에서 LED 부품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LED 램프의 새로운 비상, 이런 것도 동사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램프 비중 매출이 56%나 됩니다. 그래서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이 중국 매출의 어떤 급격한 성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attractive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동사 어떤 회사인지 지금 보겠습니다. 히든카드, 예, SL입니다. S로 시작하고 L로 끝납니다. 자, 이 SL은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동대구역에 제가 KTX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동대구역에 딱 내리면, 동대구역 입구에 가장 큰 간판이 걸려 있는 게 이 SL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굉장히 좀, 필수 부품, 즉, 램프 쪽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램프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 우리 정재훈 멘토님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L의 램프 제품입니다. SL. 예. 뭐, 지금 SL 보면, 지금, 라이트죠. 라이트 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라이트가 보면, 지금 LED, 안개등이나 이런 쪽은 LED, 방향지시 등은, LED 제품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요. 지금 라이트 통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 라이트 통이 굉장히 조금, 그렇게 투명한 제품들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투명하면서도 밝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 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죠?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다니게 하겠다. 요게 나왔죠. 그죠? 자, 요 부분이 되면 등에 어떤 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맞물려서도 지금 SL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LED가요, 좀, 반응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상. LED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신호등인데, 신호등이 껌뻑거리면서 켜집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약간 조금 한 템포 늦죠, 그죠? 예전에는 바로 탁 켜지던 것이 LED로 교체가 되면서 반응 속도가 한 템포 딱 늦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자동차 제품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한 템포 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죠? 한 템포 늦게 들어오는 순간 이쪽에서는 뒷차는 감지를 못 한다는 것이죠. 이 반응 속도를 누가 개선했느냐? 바로 이 동사 SL이 반응 속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어램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레이크 등 쪽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쪽의 방향 지시 등 이런 쪽이 LED로 교체가 지금 빨리 되고 있으면서 이 회사 동사의 신성장 동력에 날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날개를 계속 이게 지금 붙여나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PPT 보겠습니다. SL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2015년도부터 영업이익률이 좀 급격하게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느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LED 라이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즉 라이트 제품이 굉장히 전에는 조금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다가 지금은 LED나 HID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 제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제논 시스템에 의해서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도 늘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볼게요. SL의 제품별 매출액 비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6%가 램프 쪽이고, 샤시가 15%예요. 이 샤시가 뭐냐면 브레이크 페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1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램프가 매출 비중이 50%나 차지한다는, 56%나 차지한다는 거. 이것도 동사에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잠시만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거는, 지역별 매출액 비중인데요. 지금 여기, 자, 일단은 한국이 지역별, 한국 회사니까 당연히 한국의 지역별 매출이 가장 클 겁니다. 46.5%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북미 쪽입니다. 이 북미 쪽이 28.1로, 그 다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쪽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8.4%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인도죠.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급격하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가 다 됐을 것 같고요. 그럼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충분히 살펴봤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수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 SL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사 주가가 급격하게 좀 올라왔죠. 사실은 이제 예각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전 고점대 영역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점대 영역을 이제 돌파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밀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자, 전체적으로 주봉을 좀 살펴볼게요. 주봉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점대 영역을 형성하던, 즉 눌림목대를 형성하던 구간은 33,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33,000원대까지는 자,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이고, 거기까지 완전히 노려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추세선상 강한 우상향을 지금 타고 있고, 각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예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종가가 21,650원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조금, 자, 확대를 해볼게요. 21,300원대가 바로 지지대, 즉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5이평선 부근에 있습니다. 이 5이평선을 잘 지지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5이평선에 조우를 하게 되면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기간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도의 세기,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을 대입해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더 강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요. 여기서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5이평선 부근인 21,300원대로 일단 매수가를 잡겠고요. 자, 목표가는 자, 주봉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살펴보면 28,000원대, 즉 여기가 첫 번째 가장 큰 저항대로 보이는 자리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28,300원을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로 좀 의미는 없습니다. 예각기법에서 목표가 의미 없죠. 그죠? 그래서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 잡아놓고요. 손절가를 조금 요번에는 조금 좀 여유를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와서 손절가만 탁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손절가 여유를 좀 둘게요. 시청자분들의 원성을 듣기 싫어서. 자, 일단은 19,300원대를 손절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주봉상 손절선이 굉장히 여유로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신다면 분할로 매수 전략도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를 통한 LED 램프를 통한 비상, 즉 신성장 날개를 달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자동차 업황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신다면 동사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의 히든카드 SL이었습니다. 정재훈입니다. 히든카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하우라는 뭐 마이너스 10%입니다. 자랑스럽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 하향했고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이 날 때까지 일단 들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증설을 통해서 아마도 성장성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충분히 이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이스 DNB를 일단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괜찮았었는데 금일 좀 밀려내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길게 밀리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왔었는데요. 그게 저점 자리 때는 이제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적자가 없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없고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큰 폭의 성장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나이스 DNB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일단 포트에 좀 제외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토지신탁은 이제 양호하게 눌림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YB로드를 지난주에 좀 편입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됐었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하반기에는 분명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이 YB 로드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가죽 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원피를 좀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아마도 지지난주 때죠. 대구와 부산 강연회 때에서도 이러한 환율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종목으로 좀 예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을 좀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가 2,200원이죠. 아마도 내일자리는 이 자리대를 넘어갈 겁니다. 일단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종목이죠.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좀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건전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백신에서부터 사료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해외 수출 성장성이 약 20% 이상 해마다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권역을 좀 탈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내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트렌드고요. 세 번째는요, 테마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내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수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수출을 좀 진행하기는 하는데 이 내수 쪽과 접목된 이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보면 내수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성장을 하는 것,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 PBR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더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적과 저 PBR, 그리고 내수, 그리고 작은 주식,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바로 테마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테마, 무슨 테마 이렇게 하면서 테마주로서도 한번 큰 시세가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테마주를 하셨다라면. 자, 그러면 히든카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윌비스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윌비스라는 기업. 윌비스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거나 개별주,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윌비스라는 기업이 코스닥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기업은요,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이다라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좀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적으로 내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홈페이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거.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세계인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옷을 공급합니다. 라는 이 멘트가 있습니다. 즉, 옷 만들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세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섬유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사업부가 있고 IR 쪽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충분히 윌비스도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 신원이란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반해서 이 윌비스 같은 경우 주가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럼 충분히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사업부의 제품을 보시게 된다면 니트에서부터 수영복, 극세사까지 뭐 다양한 그런 의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세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 생산을 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흥국 쪽에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이런 기업들, 이런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점 지역들이 나름대로 좀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거래처를 보시게 되면 뭐 월마트라든가 갭 부분들, 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아실 겁니다.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인지도가 서서히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작은 기업들의 매출, 그 작은 기업들 쪽에서 제품을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들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이라든 부분들은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이 사업, 교육 사업 부분들이 있죠. 홈페이지를 좀, 제가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좀 왔었는데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프라인 쪽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전문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서 변호사 시험, 고등고시, 뭐 사법고시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공무원 이런 시험들까지도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분들이 교육 사업이 최근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도 있죠. 미래넷입니다. 미래넷, 즉 인터넷으로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들 온라인 이수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사업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양방향에 대한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들은요,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작년 2013년 12월 달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약 8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3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약 전년 동기 대비 보서 약 한 50% 이상 성장을 했었죠. 근데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6억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9억 원의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얘기. 아직까지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됐다,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2분기 때까지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과거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2분기 때와 4분기 때의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때의 실적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주가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즉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못 봤던 부분들을 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38억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약 0.5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청산가치보다 절반 정도 할인된 가격에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분들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면 실적이 2분기 때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입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연초에도 이러한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관심을 지속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조금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오랜 가격 조정을 받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완전 정배열권역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미 과거에 물려있던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 시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기관 쪽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2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는요, 조금 눌림목이죠. 1270원부터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우선 짧게 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정지훈 멘토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지금까지 저희 종목 추천 히든카드 보고 왔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지금 상승 가닥 속에서 어떤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단계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이래 맡겨 놓으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두고 계시면서 월드컵을 관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곧 개막인데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